햇빛이 사라졌습니다. 한순간 눈폭풍이 덮쳐왔습니다. 누군가가 햇빛을 훅 불어서 꺼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람이 학교 건물에 부딪혔습니다. 유리창 관문이 덜컹거리고 벽이 흔들렸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창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노라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지를 궁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는 읍내중앙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길잡이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학교에는 땔감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눈폭풍이 그칠 때까지 버티려면 책상을 전부 다 떼도 모자랄 것입니다. 학교를 떠나는 것도 위험했고 계속 남아있는 것도 위험했지만 모두들 난로 주위에 모여 외투를 단단히 껴입고는 학교 문을 열고 몰아치는 눈보라 사고로 나갔습니다. 노라는 캐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어린 동생이 이 맹렬한 추위를 버텨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캐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사납게 온몸을 때리며 소용돌이치는 바람 속에서 걸음을 제대로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얼음 조각처럼 차가운 눈이 얼굴을 핥히고 숨통을 막았습니다. 캐리는 허우적거리고 비틀거리면서 바람에 떠밀려 갔다가 다시 노라의 몸에 내던지지듯이 부딪혔습니다. 캐리는 이런 추위를 오래 견뎌낼 수 없습니다. 빨리 집에 도착해야만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흐릿하게 보이다가 그림자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앞쪽 어딘가에 있을 다른 사람들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고 노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라와 캐리는 길을 잃고 대초원에서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 모두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읍내중앙로는 길이가 2블록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가게들이 있는 상점가에 도착하지 못할 테고 상점가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는 대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노라는 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는 노라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양도 하늘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어지러운 소용돌이와 맹렬한 추위뿐이었습니다. 추위와 바람소리, 눈을 멀게 하고 숨통을 틀어막고 얼굴을 핥혀대는 눈보라의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소용돌이치는 눈폭풍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노라에게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높고 단단한 벽의 모서리였습니다. 노라가 어떤 건물을 향해 다가가 부딪힌 것입니다. 노라는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기야! 이리 와! 여기 집이 있어! 어르렁거리는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아무도 노라가 지르는 고함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노라는 얼음처럼 딱딱해진 머플러를 입에서 끌어내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향해 다시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눈보라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건물 옆면을 따라 정면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미드 호텔이었습니다. 읍내중앙로 맨 끝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넓은 대초원만이 있을 뿐입니다. 노라가 몇 걸음만 더 다른 사람들 쪽으로 갔다면 읍내 북쪽에 끝없이 펼쳐져 있는 대초원에서 모두들 길을 잃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 모두 중앙로를 따라가면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은의 집 6권 기나긴 겨울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